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다음 주는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번 연말 조금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제한된 시장 안에서 좀 종목별 장세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억눌렀던 두 가지 요인이 해결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달러도 하락하고 있고 경제 지표도 고점을 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 자체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투세 유예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급 이탈 가능성도 남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재봉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변수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슈가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추가적인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라서 성급하게 포트를 변경하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관망하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환율이 소폭 내리면서 수급이 조금은 돌아와 준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선택한 상위 종목들 어떤 걸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외국인은 미스터블루,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담았고요. 기관은 TYM 그리고 일동제약을 담아갔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 첫 번째로 미스터블루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이었던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말 그대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톱! 네, 두 분 다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무상증자 외에도 메이저님, 웹툰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미스터 블루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너무 오른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스탑일까요? 아무래도 권리락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이 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스터 블루이기도 하고, 그래 이 종목도 뭐 수급상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추가 상장이 될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이 물론 이제 조금 추가 상장까지 가려면 시간은 남아져 있지만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종목이 또 급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 좀 많이 또 올라온 모습이 좀 있는 거니까 이걸 신규로 다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급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도 비슷한 관점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급등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을 그렸었는데 지금 보면 14%대까지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신규로 들어가기엔 급진적인 투자자가 아닌 한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소멸된 다음에 재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성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2차 창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무상증자 이슈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찝어주셨습니다. 미스터블루는 두 분 다 스탑으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농기계 관련주 TYM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3주 전에 탑픽주로 꼽아드렸었죠. 이 박스권 돌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이후로 주가 흐름이 견조합니다. 지금도 그 의견을 획득할 수 있을지 TYM에 대한 고스탑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고! 네, TYM은 두 분 다 고를 두셨습니다. 팀장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기관이 이번 달 내내 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농슬라 TYM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도 올라타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세가 좋은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견조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수급의 연속성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TY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게다가 TYM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 TYM 실적만 1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동과 비교를 했을 때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로는 북미에서 매출 성장세가 계속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약 6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미국 시장을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미국 법인도 설립을 진행하고 있고 브랜드를 합병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미국에 대한 매출 성장세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믿을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말 잘 찍히고 있더라고요. 우리 메이저님도 TYM에 대해서 고를 두셨는데 다른 농기계 관련주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뭐 대동이나 대동기업, 포메탈 같은 종목들도 좀 TYM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동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대동과 TYM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수출 자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제 비수기를 통과하고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건 딱 차트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있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디어앤코라고 하는 대표적인 농기계 업체입니다. 예. 그 아래에 있는 게 TYM이에요. 자, 보시면 약간 위치적으로 약간 시차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디어앤코 같은 경우도 윗자리 고점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TYM이 뒤늦게 올라와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어앤코는 신고가예요. TYM은 아직이죠. 네,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지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또 내일 시가부터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약간 눌렸을 때는 TYM 정도는 실적주로 좀 대응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니까 눌림 시에 좀 매수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CS2023에서 기조연설을 디어앤코 CEO가 하기 때문에 그 농기계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코멘트가 분명히 올라올 거고 그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게 TYM과 대동인 거니까 이 종목들은 글로벌 기업인 디어앤코를 같이 보시면서 이 디어앤코가 만약에 급락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TYM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디어앤코가 고가를 넘긴다면은 그때 또 TYM과 대동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TYM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고로 일치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길고 긴 바닥권을 지나고 오늘 양매수와 함께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두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고를 받았습니다. 한파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패딩 수요가 늘면서 겨울 날씨에도 이런 의류주 실적과 주가는 뜨거워질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 부분도 있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실린 첫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000% 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아래 박스권 뚫고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윗 박스권대를 뚫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전 거래량을 이제 씹어먹는 물량이 나왔다 보니까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때 네. 9,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전히 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윗박스권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3,000원대까지 상방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주가를 억눌렀던 주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아디다스 향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쇼텀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점. 그런데 내년부터는 뭐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사실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키도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재고량이 쌓이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중국 매출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올 거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나이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키가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매니저님? 네. 이러한 영향도 좀 있겠죠? 그렇죠. 오늘 나이키가 순이익을 상회하면서 예. 굉장히 좋은 발표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실은 관련주가 원래는 화승엔터보다 다른 게 더 관련주가 더 관련성이 높은데 일단 나이키 실적 회복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승엔터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브랜드에 들어가는 벤더사들도 이제 저가를 찍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밀렸을 때 이유가 나이키가 벤더사들한테 감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그럼 다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뭐 배산 내려가고 화승엔터가 밀렸던 거였는데 오늘 나이키가 이제 성장을 조금 회복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좀 수고상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외국인들은 샀고 그다음에 금투는 샀는데 이제 주도적으로 사줘야 될 상환펀드와 연기금이 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슈적으로만 좀 올라온 것이 아닐까. 그럼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단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좀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세게 내려가기보다는 좀 옆으로 기어가다가 업황 확인 더 하고 난 다음에 좀 반등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긴 부침을 지나서 앞으로 좀 반등을 이어가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건지 두 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열어주시죠. 매니저님은 TYM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미스터블루를 꼽아주셨습니다. TYM, 네, 미스터블루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스터블루를 스탑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상증자 이슈 이후에 재접근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주신 걸까요? 네, 사실 그 종목이 10개 중에서 예. 그나마 제 마음에 든 게 웹툰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미스터 블루를 좀 꼽긴 했었는데 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재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안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대안주로는 DNC 미디어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앞서서 웹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엔터가 2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웹툰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좀 수혜를 얻을 수가 있겠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해외 웹툰 시장에 좀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작 론칭하게 되면서 매출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웹툰과 웹소설 관련한 매출이 약 2배 정도, 약 4배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가시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대작 IP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웹소설 IP지만 그 웹툰도 진행을 하고 있고 게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끌고 가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700원서부터 현재가까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로 DNC 미디어를 대안으로 꼽아주셨어요. 목표가 29,000원 잡고 저희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YM입니다. TYM 제가 농슬라라고 했더니 테슬라 너무 떨어져서 다른 이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농보르기니라고 하자고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인 회원님께서는 미국에서
합의팜이 유행이라고 하시는데 요즘 또 한국에서 주말 농쟁이 그쵸, 유행의 맞아요. 한 자리를 또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이 TYM이 박스권을 조금 넘어서 3,000원 돌파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이러한 합의팜에 대한 유행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지금 이거는 TYM 쪽이 사실 디어앵커를 좀 따라가는 흐름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결국은 이게 TYM이 실적이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량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쪽의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슈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 봤을 때는 사실 좀 3,000원짜리가 박스권 상단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또 당장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살짝 좀 부담도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요 3,000원 자리까지 왔으니까 바로 보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렸을 때 그 오늘 자리 약간 시가 정도 위치가 될 건데, 아마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이 자리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자리에 보기보다 아니면 지금 요 자리 2,750원 요 가격대나 조금 더 내려오기 이전부터 해서 분할 매수를 보시는 게 더 약간 전략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CS2013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디어잉커가 신고가를 가게 되면 결국 컨셉에 대한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농기계가 신고가를 갔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보고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도 한국에 있는 농기계를 사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수급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관점에서 매수가는 2,750원, 목표가는 3,040원, 손절가는 2,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조정 시 매수 분할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을 기다리면서 3,040원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TYM 농부르기니의 또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매니저님, 이렇게 방송 시간이 짧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어디로 가면 매니저님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녁 9시 40분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항상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전략도 짜드리고 있고, 보통 FOMC 이후에는 강세장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은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강세장보다는 종목장이 나올 것이고 지수는 당분간 못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수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좀 지나가고 있고, 제 예상이 맞다면 1월 초 정도까지는 지수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종목을 사야 좋은지, 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좋은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40분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엔스탑 자세한 설명해주신 두 분,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